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순한 맛에서 제가 궁금증을 확 자아내고 영상을 끊었죠. 지금 아직은 영상 안 올린 상태라 댓글창에 욕을 많이 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욕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매운맛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옷이 똑같다고요? 그렇습니까? 테슬라 말씀드렸죠. 일반 기존 자동차들도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으로 빨리 나아가고 싶으나 이걸 또 오픈하면은 택배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택배기사님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노파심이 좀 있는데 그냥 비유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잘 탈 수 있는 외부인이라고 합시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캔 통신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보안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덕지덕지 억지로 붙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어요. 근데 OTA가 되려면 테슬라처럼 OTA 방식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를 아예 만들 때 야 아파트가 꼭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만 서 있어야 돼 라는 거 아니면 경비 아저씨는 꼭 1층에만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생각부터 뜯어 고친 거죠. 야 이거 테슬라는 출신을 보셔야 돼요. 출신들이 개발 출신들이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나사에서 왔었죠. 나사에서 온 사람들과 실리콘밸리에서 오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차를 만들어 본 사람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앨런 머스크랑 같이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야 결국은 우리가 걔네 테슬라의 기본은 뭐예요? OTA였잖아요. 우리는 차를 대충 부품들은 어디서 대충 사가지고 좀 조악하게 조립을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듯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다 짤 건데 문제가 안 생기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OTA를 해야 돼 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선 자동차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만든 거잖아요. 컴퓨터를 만드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캔 통신으로 했다가는 보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안 문제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이거를 왜 우리가 자동차 프로토콜을 따라야 돼? 자동차 프로토콜을 아예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구조를 새로 짭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좀 잘못 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캔 통신을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가 테슬라는 캔 통신을 써요. 쓰는데 아까전 같이 엘리베이터를 써요. 엘리베이터 쓰고 15층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왜냐면 기존의 프로토콜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운전하는 방식이 모듈을 다 그런 캔 통신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모듈, 엔진 모듈은 없구나. MCU, IP, 클러스터, 시트 모듈, 다 사오잖아요. 그죠? 브레이크 모듈, 스티어링 모듈, 저번에 카메라 이제 자체 하나? 바퀴 달린 아이패드, 굴러가는 맥북. 그죠? 그런 식이죠. 다 사오는데 걔네들이 쓰는 통신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통신 프로토콜을 어쩔 수 없이 캔 통신을 가져가요. 그런데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파트 얘기는 아마 제가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라 적용이 안 될지도 몰라요. 아예 새로운 구조의 엘리베이터를 설계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랑 통신하는 데 있어서 캔으로 통신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보시고 계시는 이 방식이 랜, 이더넷이라고 하는 랜 통신입니다. 그죠? 와이파이, 랜, TCP, IP, 이더넷 기반.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통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왜 캔을 고집한 거야? 거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한 거죠. 테슬라는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캔으로 하는 이 구시대의 두 가닥 선 이거 나가는 걸로 캔 하이, 캔 로우 이런 걸로 나가는 걸로 하지 말자 이거지. 야, 이터넷 있잖아, 이터넷. 왜냐면 그 개발자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실리콘밸리, 나사 그런 데서 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잖아. 얘네들은 다 어디 전문가예요? 이터넷 전문가. 얘네들이 야, 다시 짜자. 이거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엘리베이터 말고 아예 엘리베이터를 여러 개로 초고속으로 가는 캡슐형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이더넷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야 근데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건데? 자동차 통신은 전체 캔이잖아. 오케이, 캔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OTA랑 모든 컴퓨터 머듈들은 다 이더넷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납니다. 이걸 까본 자동차 회사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포드에서 막이라고 하는 머스탱 E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OTA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죠.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에 6년 정도 뒤진 것 같다. 어디서는 10년 정도 뒤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프로토콜의 완벽한 변화. 이게 뭐냐면 LG 자이, 뭐 레미안 이런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뭐야? 개인용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뭐 10개를 갖다 놓는 막 이런 게 막 새로 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아파트 만드는 제조사에서 그 아파트를 구경해보고 나서 깜짝 놀래버린 거죠. 와 이게 뭐야? 우리가 이 아파트를 만들려면 도대체 몇 년 있어야 돼? 라는 충격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더넷으로 어떻게 했느냐, 뭐 도식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서 더 할 테니까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건 이제 도표는 여기다 그리지 않을게요. 어떻게 했느냐, 기존 자동차 모터를 컨트롤,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구동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순한 맛에서 설명드렸던 버튼과 작동이 선으로 까인 것처럼 아예 직결 연결로 돼 있는 것처럼 단단한 구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캔을 아예 외부랑 단절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15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외부랑 아예 외부 사람이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그냥 폐쇄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5층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은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자기들만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그냥 그게 끝이야, 끝. 거주민만 쓰게끔 만들어 놓는 캔을 구성해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모터가 작동되고 내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행 안정성에 해를 미치는 것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만든 거는 그냥 기존의 캔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폐쇄적인 거 말고 나머지 열어주는 거 있죠. 배터리의 BMS 같은 거, 배터리의 그 매니지먼트 효율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맵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서스펜션 볼트 빠지고 이런 거는 안 돼. 그런 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테슬라의 취약점인데 그걸로 어떻게 주식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가 이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부분, 뭐 백미러를 닫았다가 열어줬다 하는 부분, 뭐 이런 다양한 운전과는 극히, 그러니까 안전과는 별로 차이 없는 것들은 이더넷으로 다 떼버립니다. 이더넷으로 다 떼가지고 이더넷 업데이트는 과감하게 OTA로 다 열어버립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가운데 하나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오직 그 거주민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 링크가 어디든 하나 들어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이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링크가 아주 작아요. 이 링크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이 이더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아까 전에 폐쇄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통신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거를 뚫기까지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이더넷을 뚫어야지 되는데 이 이더넷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 성이 워낙 단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캔에서 쓰는 거는 비트 단위가 너무 작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한 해킹은 가능하죠. 그죠? 해킹은 가능하죠. 그죠? 아주 100% 뚫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테슬라가 뚫기가 훨씬 어려운, 이게 뚫리지 않는 방패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더넷이라는 거를 구축을 해놓으면 아까 전에 만드는 시큐리티 코드가 예를 들어 96비트 뭐 그 키를 만들잖아요. 보안 키를 만드는 거가 그 비트가 하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더넷 비트는 이 캔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 밴드위스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캔 FD가 256비트예요. 감사합니다. 라버트님. 캔 FD라고 해봐야 256비트인데 이더넷은 1024비트예요. 여러분들 한 비트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복잡도가 어마무시하는데 이더넷의 암호를 뚫기 위해서는 1024비트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암호를 뚫어야 됩니다. 이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보안 코드 만들 때 뭐 세 자리 비밀번호 이제 쓰지 마시고요. 뭐 비밀번호는 뭐 ASCII 코드를 넣으셔가지고 뭐 8자리 이상 13자리 이상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당 비밀번호가 늘어날 때마다 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204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 기존에 잘 개발되어 있는 이더넷이라는 거를 갖다가 채용해서 쓴 거예요. 테슬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장점들이 생기는데 그 장점은 뭐냐? 캔 통신 전문가들은 시장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생각해보세요. 실리콘밸리에 캔 통신 전문가를 고용하려 그러면 몇 명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나 몇 명 알겠죠.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한테 매운맛이라고 하고서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잘 이해하셔서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더넷을 쓰면서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캔을 쓴 사람의 인력풀과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 이더넷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야. 컴공 전공한 사람들은 이더넷의 시큐리티를 거의 다 알고 배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에 데리고 와가지고 캔 통신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자동차 회사에서 한참 굴러먹어야 돼. 새로운 프로토콜을 배워야 되고요. 짜기도 어렵고 여태까지 고인물들이 쌓인 데다가 덮고 해서 엄청 복잡해요. 코딩이 또.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캔은 그냥 기초적인 부분만 그냥 업체에서 주는 수준만 폐쇄적으로 가져가는 상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통신은 뭘로 하냐? 이더넷으로 그냥 하는 거야. 이더넷을 하니까 어디? 전 세계에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데려다 쓰면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오면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캔 통신을 배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현직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이 캔의 고집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돈 투자도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40년 가까이 했고 여기에 붙어있는 관련 업체, 관련 테스트 장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기존에 팔린 자동차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OTA를 하고 비용을 낮추고 지난주 얘기한 대로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싶으면 이 통신 프로토콜 이 구조 자체를 싹 바꿔야 싹 뜯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거가 몇 년 안에 될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5년이 되쳐졌네 6년이 뒤쳐졌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아직도 라이다 뭐 카메라 이런 걸로 뭐 근데 제가 그때 안티였는데 왜 갑자기 안티에서 뭐라 그래요? 친테슬라? 친슬라로 왜 돌아섰냐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테슬라는 레벨 2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딴지거는 기자가 있던데 그 레벨 2가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안 되느냐 왜 레벨 2라는 거 규정을 네가 잘못했느니 제가 규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소사이어티 오브 오토모티브를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규정한 거를 가지고 왜 기자님들께서 그거를 딴지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2단계예요. 뭐 2단계가 잘 만들어졌고 뭐 세분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2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면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에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태만하게 하면 안 돼요. 테슬라는 아직도 2단계예요. 2단계고 잘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심지어 여기다 센서 하나 더 달면 3단계도 갈 수 있어요. 테슬라는 그 센서 하나가 뭐예요?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 운전자 DMS라는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테슬라 여기다가 하나만 더 달아주면 테슬라는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오케이 놔도 돼 라고 해서 3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부드러워요. 왜냐? 통신 기초 인프라를 잘 깔아놨잖아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5단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라이다가 없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는 게 아직도 저의 입장이에요. 2020년은 뭐 불가하고요. 단기간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치고라도 라이다가
들고 안 들고, 제가 얼마 있다가 이제 리뷰해드릴 적외선 카메라 아니면 야간 카메라, 투시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테슬라가 그것을 장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레벨 3단계, 레벨 4단계, 레벨 5단계로 나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만 지금 테슬라는 여기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일단 기초적인 길은 깔끔하게 깔아놓은 상태예요. 왜냐? 이런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우니까. 심지어 이렇게 단단한 보안을 만들어 놓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답게 해커들한테 야 우리 거를 해킹해가지고 까가지고 취약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뭐 10,000불을 줄게 100,000불을 줄게 현상금 개놓고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할 수 없어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뚫리거든. 너무 쉽게 뚫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기초는 되게 잘 갖춰져 있다. 이 기초를 깐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에 그 도요타에서 이런 얘기 해줬죠. 테슬라가 레시피를 공개한 거랑 마찬가지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건 되게 테슬라에 대해서 까기도 하지만 고마운 입장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테슬라가 없었으면 지금 캔 통신 방식은요, 캔 FD로 가서 뭐 플렉스레이 가서 지금 몇 년 동안을 삽질했는지 여러분들은 안에 안 계셔서 모르는데, 캔 통신에 처음에 구축은 잘 됐지만 이게 부족한 걸 느껴서 엘리베이터를 확장하고 엘리베이터 사이즈를 늘린 것 뿐이에요. 이게 삽질의 역사야. 캔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아시잖아요. 캔 통신 하시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과도한 노가다로 지금 늙히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레미안 방식 뭐 이런 아파트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야 자동차를 저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가르쳐준 거잖아요. 테슬라가 레시피를 공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뭐라 그랬냐, 레시피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테슬라처럼 똑같이 만들기 시작하면 테슬라 금세 따라잡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금세 따라잡히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그렇게 쉽게 따라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미래의 그 이익까지 다 땡겨와가지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삽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주식을 그냥 한 주씩, 그냥 돈 될 때마다 한 주씩 그냥 50만원 60만원 저축한다 생각하고 계속 삽니다.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전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는데, 테슬라의 강점이 이렇다. 라이다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라이다를 쓰지 않고선 자율주행을 이룰 거냐 안 이룰 거냐,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고 5년 있다가 될 수도 있고 5년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죠. 그죠? 저는 뭐 1년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내가 얘기하는 시점보다 더 늦게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이뤄진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언젠간 이뤄질 텐데, 그 이뤄지는 속도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다. 왜냐? 그 가는 기초적인 이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방패, 이 뚫리지 않는 방패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3단계 4단계를 쉽사리 갈 수 없어요. 아우디가 라이다 뭐 이런 거 달고 만든다고 했죠. 복스바겐 만든다고 했죠. 3단계가 나왔다, 혼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3단계 4단계 요번에 혼다가 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3단계 4단계가 미국에 팔려요. 생각해보세요. 혼다가 3단계 주행을 가지고 미국에서 주행을 시험을 해요. 캔 통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현다가 발표하는 것도 OTA를 하는 테슬라 같은 이더넷 베이스의 캔과 이더넷이 혼용하는 이런 복잡한 방식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구축해낸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1년 내에 그렇게 쉽게 혼다가 만들 수 있지가 않아요. 제가 혼다를 잘 모르지만 혼다가 이걸 했다면 걔네들은 외계인을 영입한 거예요. 근데 혼다는 분명히 이번에 나온 3단계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캔 통신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느냐, 온라인으로 OTA로 들어가는 그 IP 통신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해킹을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열려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열려버리는 순간 캔은 다 한 네트워크에 다 섞여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엮여 있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3단계 주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운전하면서 텍스트를 해도 되고요. 내가 유튜브를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의 컨트롤, 차가 문제가 없는 주행 상황을
인지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차가 컨트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안이 뚫려가지고 누군가 스티어링 휠을 돌려버리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누구 하나 쉽사리 3단계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테슬라 같은 방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라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다 얘기는 따로 해드릴게요. 일로는 라이다를 지금은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구현하고 있는 FSD 2.9단계라고 하는 이 FSD 여기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만족하거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면 되잖아. 라이다는 그러나 미래가 제가 밝다고 얘기하는 게 그건 제가 어디 책에서 쓸 내용인데 잡지에 기고를 하든지 라이다는 아무튼 미래가 밝습니다. 라이다는 테슬라 아니어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무모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무모하게 이렇게 치고 나간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무모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미들 구석이 그 방패가 튼튼하기 때문에 총알이 쏟아지는 그 빗발치는데도 방패를 들고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존 회사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무서워서 이걸 방패를 들고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체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수밖에 없는, 이거는 사실은 저는 해커한테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테슬라를 해킹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 분들 중에도 해킹이 안 된다는 걸 해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물다가 제가 이거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도 오픈해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게 되게 따라하고 싶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렵게 알아낸 거라 OBD2 포트에 꼽아도 안 됩니다. 그거가 아주 무서운 거죠. OBD2 포트 직접 연결, 그러니까 차 문까지 따갖고 들어와가지고 OBD2 포트에 연결을 해도 직접 선으로 연결을 해도 심지어 오버 더 에어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가지고선 못 들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직접 차 안에 들어와서 차를 연결해가지고선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뚫어서 뭐하게 응원해줘요. 그러네. OBD 포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일반 자동차들의 OBD 포트는 규격이에요. 정부 규격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 운전자에서 2피트 안에 있는 거리 안에 OBD 포트가 있어야 된다 해서 보통 정비사님들이 이렇게 꽂아서 스캔하시는 게 스캐너를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나 이쪽에 있는데요. 일본 차들인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에 있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OBD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엔진을 컨트롤하고 엔진의 매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처음에 엔진을 그 정비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만든 게 이쪽고요. 근데 테슬라는 엔진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OBD 포트를 쓰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OBD 포트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호가 can I, can low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모델 X 2분 만에 해킹됐대요. 예, 그거 들었어요. 그거 들었는데 그거 해킹은 그 얘기를 아까 영상 만들다가 안 해줬네. 조금 해킹의 그 방법이 달라요. 해킹하는 그 레벨도 다르고요. 테슬라는 해킹을 당해도요. 그런 운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쪽의 컨트롤까지에 뚫린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아까 전에 2단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이더넷이 뚫린 건데요. 뭐 키를 복사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 근데 테슬라한테 가장 많이 뚫고 들어온 게 어디까지 뚫고 들어왔느냐? 주행하는 차의 시동을 끄고 키는 거. 거기까지 뚫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왜냐면 달리고 있는 차를 꺼버리니까. 그러나 아직 이렇게 뭐 스티어링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뚫려도 지금 테슬라가 보안에 패치를 계속 붙이는데 기존 자동차 회사는 팔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럼 보안 패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혼다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레벨 3라고 했죠. 레벨 3. 혼다가 레벨 3로 차를 10,000대를 팔았어요. 근데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차가 가다가 멈춰요. 리콜해야 되죠. 리콜하는 거 말고도 또 이게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항구에 가가지고 그 공항에 가가지고 다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하나씩 차 한 대 하나 다 꽂아가지고 또 얼마나 통신 프로토콜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통신 프로토콜 하나하나 그 코드 매칭 아까 전에 경비원 아저씨가 그 암호지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차 한 대마다 또 암호지가 있어요. 그 암호지 받아가지고 다 암호 한 대씩 넣고 통신 깨고 들어가서 통신 보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차도 통신 보안은 있긴 있어요. 근데 해킹을 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표를 받아가지고
알아가지고 표를 놓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야 한 대야. 한 대. 엔지니어 10명 투입하면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00대를 한다고 쳤을 때 10,000대를 하려면 100일을 해야 되나? 테슬라 사기라면서요 해킹을 왜 한대요? 좀 다 보고 와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내가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 그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테슬라 사기인데 해킹을 왜 하는 거야? 그건 또 뭔 얘기야 도대체.